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7기 2주년, 지자체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화군의 2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엄태양 봉화군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한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군민들이 엄중한 선택을 받아 봉화군수로 취임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봉화군수로 취임하면서 그간 정체되어 있던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뚜렷이 내세울 것 없는 지역 현실에서 혁신적이고 가감한 정책만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확실한 해답이라 믿고 지난 2년 동안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방역활동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군정 운영에 초심을 잃지 않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건설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봉화 군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봉화 퍼스트일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어땠는지, 또 향후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봉화 퍼스트 정책은 민선 7기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자 군정의 시작점으로 지역 경제 육성에 중점을 둔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지난 2년간 성공적인 봉화 퍼스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주도의 봉화 퍼스트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불금축제는 침체되었던 상권을 활기를 더했으며 51억 원 규모의 봉화 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경북 도내 최초로 지급한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은 물론 지역 자본 선순환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발맞춰 봉화군 관내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소비까지 연결하는 가칭 봉화 퍼스트샵이라는 통합 관계형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봉화 퍼스트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군민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불금축제에 버금가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지역 경제를 확실히 살려나가겠습니다. 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계획 중이신데요. 봉화군은 민선 7기 출범 때부터 주민 참여형 그린 에너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진 현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코로나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 사업 전환이 필요한 요즘 최근 정부에서도 그린 뉴딜 종합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더욱더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선행적으로 대비하고 주민 주도형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년간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 모델인 그린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봉화 군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고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봉화 군민 녹색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네. 금년 하반기에 3메가와트 이상의 사업을 1차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간 30억 원씩 5년간 150억 원을
에너지 기금을 조성해 1%의 저리로 국민에게 융자하고자 에너지 사업 기금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30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부터 융자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해 청와대 초청 재생에너지 사례 발표, 산학연과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우리 군의 그린 에너지 사업 유형이 하나씩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민하는 문제겠지만 지방 소멸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봉화군에서는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서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군은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의 이미지와 장점을 살리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와 연계한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본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테마를 주제로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소 300세대 규모로 23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봉합 3계리에는 기농인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명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춘향면 도심리에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과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직원들이 거주 편의를 위해서 실거주형 주택단지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량면 북지리와 춘향면 소로리에는 현재 군 관리계획 용역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석포면 석포리 전원주택 단지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곧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규모 국책 사업 유치도 빼놓을 수 네. 없겠는데요. 굵직한 사업부터 덧붙여 소개해 주시죠. 우리 군은 지난해 국가 주도의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를 법전면 풍정리 일대에 유치하였습니다. 네. 2023년까지 국비 총 339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는 수리 제로 보관시설, 목재 건조 실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문화재 수리용 목재의 체계적인 공급과 장기적인 보관에 기여하게 됩니다. 네. 또한 봉화포스트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면 서백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일원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국립청소년 산림센터가 지난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네. 2021년까지 250여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립청소년 산림센터는 다양한 산림 생태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아쉽게도 다른 시군의 신규 양수 발전소 유치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만은 2021년 제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군이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봉화 군정에 있어서 농업 분야를 빼놓을 수 없을 네. 텐데요. 농가 소득 증대와 또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농촌 지역은 기후변화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올해 농림 분야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지난해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33억 원을 6,600여 농가에 50만 원씩 지급했으며 금년에는 40% 증액된 70만 원을 9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이 유통 촉진을 위하여 봉성면 금복리 일원에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완공 예정인 농축인산물 전시 판매장은 네.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마다 또 도시재생에 관심이 큰 편입니다. 특히 봉화구는 주민 참여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구는 봉화읍과 춘향면 원도심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첫 해인 2018년부터 봉화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또 주민 역량 강화 도시재생 대학을 진행하였고 수시로 주민공청회와 사업 발굴 행정협의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해 연말에는 경상북도로부터 봉화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봉화 내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네.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 130억 원을 들여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우리 군의 정주 환경은 크게 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을 개장을 했는데요. 설립 배경과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군은 예부터 산수가 수련하여 많은 선비들이 인성과 학문을 수련하며 누각과 정자를 많이 건립하였는데요. 네. 현재 우리 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03자의 누각과 정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우수한 누적 문화를 관광 인프라로 구축하고 보존하기 위해 최근 봉성면 외삼리 일원에 390여 원을 들여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을 개장하였습니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의 핵심 시설인 누정정시관은 3개의 테마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각과 정자에 관한 모든 것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야외 정원에는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특징 있는 누정 5좌를 건축 기법과 자연 건강까지 재현했으며 야외 체험 시설로 누정마당, 야생화 정원, 전통 놀이마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량촌에는 80명이 숙박할 수 있는 11실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누정 문화 체험과 힐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군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에 예약을 통해 운영되오니 가족 함께 오셔서 봉화 자연과 누정의 멋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봉화하면 휴양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읍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내성촌의 경우 복합 힐링 공간으로 새롭게 확 바뀔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신가요? 예, 보통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물이 있어서 지역 관광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 관광지까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 봉화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봉화하면 바로 떠오르는 랜드마크 시설물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봉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물로 내성천을 가로지르는 경관 전망 인도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이 115m, 폭 9.6m의 경관 전망 인도교는 내성천을 경계로 분리된 신구시장 상권을 연결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면서 내성천 주변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인도교 중앙 상부에 봉화의 대표 특산물인 송이 모양을 디자인한 높이
62m의 전망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읍소재지와 내성천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호골산 정상에서부터 내성천 축제 주무대를 가로지르는 표고차 100m, 길이 840m 규모의 집 와이어를 설치해서 네. 관광과 힐링이 있는 내성천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전국 대표 여름 축제인 봉화 은어 축제를 네.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개최를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도 새로운 소비 방식이 등장하고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봉화 은어축제도 핵심 콘텐츠인 은어 반도잡이와 맨손잡이 체험이 코로나의 지역 전파 가능성이 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축제 관광 트렌드인 온라인 축제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축제는 축제 전용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은어요리 레시피 발굴, 유명 인플루엔서 초청 봉화 탐방기, 네. 청정 봉화 트로트 수련회 등 모든 프로그램을 무관중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모든 사람에게 시간과 지역의 제약 없이 은어축제의 우수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축제의 연속성과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대한민국 한여름 대표 축제인 봉화 온라인 은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축제와 대규모 행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관광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군의 대표 관광지 하면은 도립공원 청량산인데요. 이 청량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네, 국가적 명성으로 지정된 청량산은 빼어난 절경으로 인해 매년 50여만 명이 방문하는 봉화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네. 청량산에는 6개의 탐방로가 있으나 일부 급경사 구간에는 탐방객들이 손쉽게 접근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두들마에서 충룡봉 하단을 잇는 총 길이 600m, 높이 170m 규모의 산악 현수교와 신규 탐방로를 조성해서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스위스 찰스 고넨의 세계 최장 산악 출렁다리 494m 기록을 갱신하게 되어 청량산 하늘다리에 이어 세계적 명소로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또한 낙동강을 따라 즐기는 청량산 래프팅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산악 자전거 코스도 개발해 청량산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봉화 군민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민선 7기 봉화군 2주년 성과와 비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봉화 발전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화 군정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태양 봉화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